친구들, 오늘은 과학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하를 띄는 입자에 대해서 배울 거고, 교과서 페이지는 36쪽에서 37쪽이에요. 자, 전하를 띄는 입자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부터 이온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온이 뭘까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 리튬 원자와 리튬 이온이 나와 있죠. 원자랑 이온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오늘 공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온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원자를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원자의 특징.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자, 다음 그림을 보면은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이 원자 모형에 봤을 때 중심에 원자 핵을 그려주고 가장자리에 전자를 그려준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중심에 보면은 전하량이 어떻죠? 플러스 3이고 전자의 개수는 어떻죠? 그렇죠. 3개가 있죠. 선생님이 전자 한 개당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전자 한 개당 전하량을 이렇게 써보면 마이너스 1이 3개이기 때문에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렇다면은 이 전자의 총 전하량과 원자에게 총 전하량을 더하게 되면 결국 원자는 0이라는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복습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원자가 만약에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이온이 된대요. 자, 아까 이온,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전하를 띠게 되는지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원자가 나와 있죠. 이 원자는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가장자리에 전자가 있어요. 이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가 없어지게 된다면 이 원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면은 중심에 원자핵은 그대로 있지만 주변에 전자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전자 한 개당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전자의 개수는 0이 되고 그래서 전자의 총 전하량은 0이 되고 그리고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이때 정기적으로 플러스 1이라는 양전하를 갖게 돼요. 이렇게 양전하를 갖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이온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특히나 양전하기 때문에 양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자, 이번에는 원자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1, 원자핵이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고 가장자리에 전자가 하나 있어서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져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0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전자가 하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전자가 하나가 들어와 버려서 이런 식으로 여전히 원자에게 전하량은 플러스 1인데 이 주변에 있는 전자 한 개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원자에게 전하량은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정기적인 성질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거를 또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이온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때 음전하를 갖게 돼서 음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성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부를 거고, 이때 원자가 전자를 어떻게 해서 형성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플러스 전하를 떼려면 전자를 잃어야겠죠. 잃어서 형성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아까 양전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양이온이라고 하고, 또 이번에는 전자가 어떻게 됐을 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 이때는 얻었겠죠. 얻어서 형성된 음전하, 그래서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온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우리 원소 같은 경우는 원소 기호로 나타냈었고, 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식으로 나타냈었죠. 그러면 이온도 우리가 쉽게 표기를 해야 할 텐데, 이거를 바로 이온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온의 특징을 다 드러나게끔 이 이온식을 해줘야 되는데, 자, 볼게요. 이온의 특징, 우선 첫 번째로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하를 띈다. 그래서 전하를 띠는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 전자를 잃거나 얻는 개수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게끔 이온식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온식은 다음과 같이 해주면 돼요. 우선은 우리가 이 원자의 종류인 원소를 어떻게 나타냈었죠? 바로 원소 기호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원소 기호를 크게 써주는 거예요. 원소 기호를 먼저 크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를 잃거나 얻은 개수를 여기 위에다가 적어줘요. 원소 기호 오른쪽 상단에다가 얼마큼 잃었는지 또는 얻었는지, 예를 들어 한 개를 얻었다 하면은 2를 써주거나 두 개를 얻었다 2를 써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개를 잃거나 얻은 경우는 우리가 생략을 해줘요. 생략. 그래서 두 개 잃거나 얻을 경우에만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써주는 거고, 근데 이때 만약에 잃게 되면 양전하를 띌 거고, 얻게 되면 음전하를 띠겠죠. 그래서 이때의 전하의 종류를 이 숫자 옆에다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내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양전하가 됐다 하면은 2 플러스, 내가 전자를 한 개를 얻어서 음전하가 됐다 하면은 1은 생략하고 그냥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 상단에다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경우를 볼게요. 우리는 이제 이온식의 표기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온식이 나오면은 이 이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선은 원소 기호는 뭐죠? 그렇죠. 나트륨이죠. 원소 기호는 나트륨이고, 여기 보면은 숫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생략된 경우는 한 개라고 했었죠. 그리고 전하는 플러스 전하. 그래서 이 나트륨이라는 원자가 있었는데, 이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한 개 잃어버렸기 때문에 양전하가 됐겠죠. 그래서 이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 이온식을 보고 알 수 있고, 이때 양전하를 얻었기 때문에 양이온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 원소 기호 뭐죠? 황이죠. 황이라는 원자가 있었는데 이 황 원자가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황이라는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음전화가 됐기 때문에 얘는 음이온이 된 거겠죠. 자, 이렇게 원소 기호를 이용한 다음에 상단에다가 전자의 개수, 잃어버리거나 얻은 전자의 개수를 표현해주고 얻게 된 전하, 양전한지 음전한지를 표현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온의 이름을 붙여줘야겠죠. 아까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은 경우에는 양전하가 됐었죠. 양전하가 됐기 때문에 양이온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원소 이름 뒤에 이온을 붙여줌으로써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건 양이온이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아까 이 이온식 같은 경우는 황 원자가 전자를 두 개 얻어서 음전화가 됐었죠. 그래서 얘는 음이온인데 음이온 같은 경우는 원소 이름 뒤에 뭐 화이온 이렇게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온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음이온 이름 붙이기에서 예외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원소 이름이 만약에 소로 끝나면 이 소자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화이온을 붙인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염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소를 빼버리고 염소가 만약에 이온이 됐을 때 이때 소를 빼버리고 염화, 이온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염소는 원소 기호가 뭐였죠? Cl이었죠. 이 Cl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한 개 얻어서 염화 이온이 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전자를 한 개 얻었기 때문에.